예, 예. 지금까지 뭐 일본에서의 에코미즘 사례라든지 또는 직접 SNS를 활용해서 어떻게 에코미즘 홍보할 것인가 등등을 많이 강의를 들었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해양 관광 문화에 대해서 지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정책연구실장님이신 홍장호 박사님으로부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네. 인사 말씀 드리니까 바로 강의 드리려고 하면요. 예. 오늘 말씀드리려면 해양 관광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말씀하셨던 것 좀 더 톤이 다운된 얘기, 약간 좀 근본적인 관광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먼저 우리가 해양 관광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다 예. 잘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경기만의 발전은 사실 그냥 조금 생각했던 내용 정도를 한번 또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PPT 자료. 다 보이시나요? 네, 예, 확인됐습니다. 잘 보입니다. 예, 예.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인데 혹시 이런 배 사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 깃발도 참 캐러비안 해적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깃발들인데 대부분 해양 도시에서 저런 깃발을 갖고 홍보를 많이 하죠. 근데 보면 이 깃발 때문에 최근에 해양 레저에서 한번 사고가 생겼는데 이 깃발의 의미는 배가 멈춰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스킨스쿠버 잘 하시는 선배님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 깃발이 저렇게 서 있으면 저 밑에 스킨스쿠버가 작업을 하는 건데 어업인이 저 위를 그냥 지나가다가 스킨스쿠버가 사망한 사고가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 대부분 이제 해양 국가들은 저런 걸 강의를 통해서 이 깃발의 의미는 뭐고 이건 어떻게 활용되고, 그래서 해양에 대한 기초에 대한 정보 의식을 많이 주는데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문화적 저변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국립해양박물관에 가면 이런 깃발이 쫙 써 있습니다. 이게 예쁘라고 써 있는 깃발은 아니고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NMRK 웰컴. 그러니까 국립해양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놀랬던 것은 중국 청도에 가니까 이 깃발을 갖고 초등학교 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한 한문이 어떻고 한자가 어떻고 이걸 통해서 서로 어떻게 수신을 하고, 옛날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해양 도시들마다 저런 걸 하는 걸 보면 이제 알파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약간 좀 문화적 저변에 해양을 늘 산업적으로만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한번 인트로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나요. 관광, 레저, 문화, 해양, 해양 관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단어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나 오염매 되겠는데 긍정 이미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해양 관광이다라고 뭐 경기도를 포함해서 얘기했었을 때 내세울 게 뭐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 관광은 해수욕장인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산 내에서도 그냥 부산이 해양 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해양 수도인가? 관광 정책 따로, 해양 관광 정책 따로 하는 거 보면 관광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이 좀 많이 적지 않나, 해양에 대한 것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배경은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해양이라는 게 있으면 항상 항만, 수산, 해운, 공장 이런 시설로 갖고 우리가 한번 해양을 생각했지, 해양 레저, 문화라고 했을 때 언뜻 떠오르는 게 없는 건 우리가 지금 바다를 이용을 했지 바다에 대해 관리하거나 환경 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해양 관광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즐기면서 관심을 좀 갖자. 해양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육상 중심의 문화를 바다에 갖다 놓으면서 바다와 좀 친숙해지자는 것 하나. 그리고 이게 기왕이면 지역하고 발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해수부에서도 해양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뭐 그렇게 늘 정리를 합니다. 그 말씀드렸던 해양, 뭐 해양 문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해수욕장 이거 생각하고 나면은 사실 우리가 뭘 즐기느냐, 최근에 뭐 시흥에 웨이비 서핑 파크도 생기고 뭐 마리나도 경기도에 2개나 있다고 하지만 크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유행했던 이 서핑을 갖고 생각하면 뭐 선배 계신 서핑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하이엔드에 있는 끝단을 보고 야 서핑은 우리나라에 맞아 안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서핑을 하려고 처음에는 제가 보기엔 이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보드를 들고 바다에 가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상상도 했겠죠. 그러다 보면 아버지하고 한번 이렇게 타본 적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홀로 섰기도 했고,
이거 이제 호주에 있는 서퍼가 상어에다 물려가지고 그 보드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렇게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바다를 즐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바다를 즐기는데 우린 이것만 보고 한국은 해양관광이 맞다, 맞지 않다, 사계절이 안 맞다. 그래서 남의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일 좋은 것을 보고 온 걸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문화에 대한 배경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늘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건 최근에 송정 해수욕장 사진인데 송정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약간 좀 아직까지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외국 문화이긴 하지만 좀 엉거주춤한 건 아닌가. 그래서 지역에 대한 융화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화를 못 만들었던 게 아닌가 해서 해양 관광을 보면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즐긴다, 해양 관광 문화를 고민하면 뭐 부산에서도 보트쇼를 하고 경기도에도 보트쇼는 두 쇼를 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경기국제보트쇼도 마찬가지지만 늘 전시하는 사람밖에 없고 자동차에 이제 매우 많은 사람이 있고 물론 이용 문화가 다르다 때문에 말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해양에 관련된 행사를 경기도에서 하지만 시장 수요를 끌어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반면 이제 이 밑에 사진 제가 아까 중국 청도를 말씀드렸는데 중국 청도는 올림픽을 했었죠.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청도에다가 마리나를 지면서 선언하기를 세일링 캐피탈 오브 차이나라 그랬어요. 청도는 앞으로 해양 문화의 중심 도시다. 그래서 이런 요트 대회 하나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국제 요트 대회를 했지만 구경 간다는 생각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난 사람의 일이고 나랑 멀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즐기는 문화를 생각하면 항상 뭐 먹거리, 뭐 갯벌 조개 캐기 여기를 못 벗어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반면 이건 흔히 들었던 미국에 있는 아메리커스라는 요트 대회인데 요트 대회 관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죠. 근데 요트 대회에 대한 배경은 나중에 혹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대회가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하나의 해양 레저 문화인 거예요. 한 달 동안 가서 축제를 즐기는. 그러니까 뭐 100만 명 갖고 온 사람이 이걸 구경을 유튜브를 통해서 구경을 하죠. 배경은 이제 영국이 자기네 해양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요트 대회를 이겼는데 개최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첫 대회 우승자가 미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회를 아메리컵스라고 붙였는데 이게 올림픽보다 오래됐습니다. 경기가. 3년마다 한 번씩 이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미국만이 해양 문화의 주도권처럼 대회 우승을 했는데 한 번은 스위스가 이겼습니다. 다들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스위스는 바다가 없죠. 바다가 없는데 나와서 우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해양력하고 자기도 바다가 여기 바다를 해양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로잔 공대랑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엔 뉴질랜드도 우승을 하고 그러니까 낙농 국가가 아니라 서로의 이미지를 바꿔요. 그래서 이 대회는 단순히 요트 경기 시합이 아니라 해양 문화를 보여주는 대회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대회가 이벤트가 있지만 참석을 못하는 걸 보면 바닷살을 좀 즐기는 문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3개 카테고리였습니다. 관광과 문화, 해양 문화, 그다음에 해양 문화와 관광의 활용,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경기만의 발전인데요. 첫 번째 관광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투어리즘이라고 쓰고 한자로는 관광이라고 씁니다.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알겠지만 PGA 투어 할 때 같이 쓰는 투어이고요. 한자는 빛을 본다. 근데 우린 사실 이게 관광을 배워보건 없고 수학여행 정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쓰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누구는 여행이란 말을 쓰고 누구는 레저라는 말을 쓰고 누구는 레크레이션 어떤 사람은 여가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양 개념을 보면 레저가 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남은 시간들. 근데 우리는 레저에다가 스포츠를 갖다 붙이니까 레저는 뭔가 축구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가 문화를 할 때 그리고 여가와 레저는 같은 뜻이고 그러니까 쉬는 문화일 땐 레저라고 하고요. 관광은 상업적일 때 그게 약간 뭔가 즐길 때 관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레크레이션은 뭐 호루루기 부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아니라 그 일상생활에서 즐기면서 나를 재창조한다. 그 레크레이션인데 우리는 뭐 노래 부르고 기타 치면 레크레이션 그건 아니고요. 등산 이거 다 레크레이션에 포함이 되는데 제가 관광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한자 문화권에 있으면서 이게 내용의 의미를 몰라서 서로 다릅니다. 좀 말씀드리겠지만 한자 문화권에서는 뭐 이렇게 파일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관광은 유학의 개념이 강합니다. 뭔가 좋은 곳을 보러 간다. 빛을 본다는 의미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학여행이 나온 배경도 어디 가서 새롭고 좋은 곳을 본다. 개안을 한다는 의미에서 관광을 많이 썼고 그런데 다만 중국은 관광국이 우리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없어요. 여유국이란 말을 많이 써요. 뭐 원래 무리 짓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때를 이어 다닌다. 그래서 단체로 다니는 것을 중국에서는 관광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관광이란 말 대신 여유란 말을 씁니다.
반면 서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어. 여기 사람들은 관광의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사는 건 관광이 아니고 돌아온다. 그 돌아오는 동안 뭐가 다양한 걸 한다. 그래서 PGA 투어도 순회하고 돌아오듯이 관광의 개념의 투어를 많이 쓰는데 결국 정확해서 말씀드린 서구에서는 어디 가서 뭔가 즐기고 막 이러는 문화. 그걸 투어로 해다 많이 표현. 우리는 어디 가서 뭘 배워오는 문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을 좀 하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안 됐던 이유도 우리는 어딜 가서 산을 가서 보거나 이런 거에서 익숙하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즐기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라고 얘기하면 이동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지역 문화와 교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동이나 교육 문화가 좀 적었기 때문에 먹거리 문화 중심으로 관광이 좀 많이 큰 특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얘기할 때 흔히 즐기는 나는 일상 탈출을 하다 그래서 이런 남극 가서 펭귄도 보지만 탈일산성을 너무 많이 하면 카지노 가서 이렇게 헐거벗은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뭐 경기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역 구호를 얘기하는데 세 개 중에 하나는 관광이에요. 관광이 빠지는 경우는 없는데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이란 단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이 지자체장이 관광을 갖고서 어디서 홍보하면 자기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역개발 수단으로 많이 쓰는데 또 이 지역개발도 끝까지 가다 보면 뭐 카지노 개발 뭐 이런 상태까지 나오다 보니까 관광이 항상 긍정적 이미지만 그냥 만병통치약만은 아니다. 그리고 뭐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죠. 첫 번째는 아까 낙수효과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많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오염된 지역을 보면서 뭐 생태 관광도 할 수 있다. 또 낙후 어촌이나 방문 사회 교환이 되면서 문화적 교류가 있다. 이 세 가지만 갖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면에 숨은 세 가지가 더 사실 슬픈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 해운대 해수욕장에 뭐 환경하신 100만 명이 온다고 생각했었을 때 뭐 갯벌에 10만 명이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쓰레기를 버리든 뭘 하든 대표적인 오염 집중 산업이 관광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가 교차되는 것. 지역에 있었던 문화는 없어지고 외래 문화가 오면서 문화가 바뀌는 것. 세 번째 가장 지역에 있는 원숭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지역 주민이 원숭이처럼 전락하는 문제들. 그래서 이걸 같이 고민해서 관광을 지역에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관광의 부작용을 너무 간과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최근의 문제는 이제 관광이 안 좋아지는 단계인데 부산에 있는 걸 사례로 들면 이제 감천 문화마을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역을 예쁘게 꾸미다 보니까 뭐 100만 명이 왔다. 더 많이 와도 좋다. 그래서 관광이 성공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있는 이슈는 이거잖아요. 오버투어리즘처럼. 제발 좀 놓고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지역 주민의 삶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관광의 현상처럼 첫 번째는 경제적 현상에 집중하다가 두 번째는 환경적 집중, 나중에 사회적 집중. 그래서 결국 사회적 집중 때문에 관광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 결국 이 관광객들은 다른 지역을 가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지역 주민들은 폐해가 되는 형태.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우리는 관광이 오면 항상 산업이 육성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 기대가 많은 게 오히려 좀 고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다음 문화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문화라는 말을 참 정의하기가 어렵죠. 저희 같은 세대는 뭐 생활 양식 뭐 이걸 문화로만 배웠는데 문화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보면 뭐 최근에 있는 통계는 이렇습니다. 한 집단이나 사회가 독특한 생활 방식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유네스코가 정의하는 것 같아요. 문화는 정의할 수는 없고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게 문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화라고 하면 전통 문화만 예전에 강조했던 것 같아요. 보존해야 되고 불국사를 해야 되고. 근데 최근에는 생활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늘 즐길 수 있게 국민들이 쉴 수 있게 공간을 만들게 문화가 바뀌었던 것 같고 문화 정책 역시 그래서 소비에 대한 영향을 내는데 우리가 해양 문화라는 좀 이따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해녀, 전통어 이렇게밖에 없는 이유도 그 전통에 대한 보존에 대한 인식은 많은데 이걸 갖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접점을 못 만다 보니까 특히 해양 문화가 어렵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문화법이 만들어지고 연대기조로 쭉 바꿔보면 해양은 저기 일반 문화 정책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무조건 보존해야 됐다는 거에서 최근에는 일상 문화, 내 주변에서도 문화를 즐겨야 된다. 그래서 해양도 이 흐름이 흘러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해양은 보존과 전통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친수문화라는 말을 제가 쓰긴 하지만 갖고 오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해양 문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내부 과제를 한번 실행해 보면서 전문가 설문도 해봤는데 빅데이터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공간 자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립박물관, 시설 자원,
뭐 팔미도 등대 이렇게 관광을 문화에 대한 어떤 상황이 설명되는 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 문화 자원을 어떻게 접했나도 물어보면 문화를 순수히 찾아간 게 아니라 관광지 가다 보면 뭐 있는 게 문화 자원. 그러니까 관광 요소 중에 하나로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사 건수도 보면 이게 빅데이터 어제 보면 2006년 이전에는 문화란 말도 거의 신문에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해양 문화가. 그 보면 이 해수부가 뭐 있고 없었던 시절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나 문화가 있었지 해양 문화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2005, 6년대 이후에나 문화라는 걸 썼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해양 문화가 우리가 역사가 있고 뭐 반도 국가고 얘기를 하지만 문화 섬도 많고 문화에 대한 집중은 좀 없었던 것 같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간 자원이나 관광의 대상을 해양 문화로 정도로 봤다는 게 연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문화를 좀 많이 즐기십니까? 물어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전통 문화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역사 유산 자원, 인문 자원 이 정도였고요. 그래서 한국 컨지널 컨텐츠 진흥원에 뭐 30 몇만 건이 있는 그 저기 자원 중에서 해양 문화를 소재로 한 걸 찾아보니까 딱 3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는 1%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소비가 있으면 컨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무슨 뽀로로도 나오고 아기공룡 둘도 나오는 건데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소재를 못 줬기 때문에 컨텐츠를 많이 못 만들지 못해서 문화 원형 발굴도 해양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거꾸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화하거나 그래서 표재선 박사님이 해양문화 기본계획을 만드셨지만 그래서 이런 정책화에 대한 좀 필요성은 우리가 문화에 대한 것은 좀 강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다양한 거 있겠지만 역사성과 산업성에서 해양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걸 문화 정책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뭐 그렇게 해양 문화에 대해서는 한번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다음 이제 문화를 어떻게 관광으로 활용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어촌민속 전시관 프로젝트를 몇 년 동안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 어촌민속 전시관, 삼척, 완도, 영덕인데 제가 아마 올 김순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포함해서 이 네 개 가려놓고 이게 다른 박물관이냐고 구별해 보면 구분 못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컨텐츠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말씀드리면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역 박물관을 독특히 있는 캐릭터나 컨텐츠를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시공테크라고 하는 한 회사가 한 특징도 있지만 다양성이 없는 거여서 한 번 가보면 두 번 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점에서 보면 안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오는 이유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문화를 만든 게 아니라 표준화된 문화를 갖다 주니까 안산에 가면 뭘 볼 수 있어가 아니라 뭐 안산에 안 가도 삼척 가도 똑같은 거 있는데 뭐 이렇게 변질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이런 공간 자체의 보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건 사실 관광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광의 속성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방이 제일 쉽다 그래요. 베껴쓰기. 그래서 뭐 진주 유등축제가 있었고 그걸 서울에서 유등축제 때문에 싸운 걸 언론 보도 기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산물 축제를 쭉 해놨는데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냥 다 비슷한 자원을 갖고 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뭐 컨텐츠를 만드는 게 쉽진 않은 문제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자체장에서 이런 컨텐츠를 소개할 때 결국 끝나는 건 뭐냐면 맨손 체험, 노래자랑, 불꽃놀이, 페이스팅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끝은 방문객 몇만 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 컨텐츠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홍보했습니다가 못 나오는 이유는 다양한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지역 문화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만 역시 우리가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걸 독특한 문화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지 더 좋은 대체 자원이 있으면 결국 쇠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특징이 문화의 보급의 관광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별성을 좀 부족한 건 늘 부족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해양 문화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해양 문화에 대해서 한번 뭐 이미지나 이런 거 겪어봤습니까? 겪어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오라 예란 되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가 75%였고요. 어떤 게 생각나냐고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강자원. 그래서 해양이 왜 어렵냐고 여쭤보면 문화가 어렵다면 개념이 좀 모호하더라. 그러니까 뭔지 없더라. 그리고 해양 문화 자체, 이건 전국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 자체를 겪어본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모르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해양 문화, 해양 관광을 얘기하지만 경험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얼마 정도나 이런 해양 문화 정책에 해양 문화가 이건 전문가 설문조사인데요. 해양 문화가 전체 문화 정책에 차지하냐고 그러면 문화 전문가들도 10%도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해양 문화가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해양의 중요성을 얘기하지고 뭐 에코 요즘 말씀하시지만 활용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 법은 만들어졌지만 제도가 없었다는 것 하나 정보 자체가 부족하더라. 우리가 다양하게 해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해양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주지 못했더라. 그래서 사실은 뭐 다양한 박물관을 짓고 무슨 국립해양박물관을 짓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박물관에 채울 자료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지 않나. 뭐 그런 고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고 말씀은 뭐 최근에 기본 계획이 나왔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해양에 대한 관심을 좀 해줘라. 그게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 이 그래프인데요. 오픈 지문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해양 강국이 어디냐고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해양 강국을 일본, 미국, 영국 이 나라들이 해양 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해양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아봤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아본 적은 없지만 언론 보도 통해서 이런 나라들은 해양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못 들어봤는데 그 이유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뭐 해양문화교육법이 만들어졌지만 어렸을 때부터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뭐 갯벌에 뭐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교육으로 체득화시키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가 좋다는 건 모르겠다. 그런 말에서 관심 자체를 좀 많이 키우는 게 해양에서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걸 컨텐츠화 시키는 게 지금 현 단계에서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문화에 대한 말씀, 다음에 해양 관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해양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고민은 어디까지가 해양 관광이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세계 관광이고 유엔사나 UN WTO에서는 전체 관광객의 50%는 해양 관광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향후 중요한 주소로 생태와 크루즈를 얘기를 하고요. 뭐 EU에서 만들었던 블루그로스도 앞으로 해양에서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해양 바이오, 해양 에너지, 해저 광물, 양식, 그보다 중요한 건 해양 관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크루즈 사진을 막 빼요. 그래서 미래 트렌드 브랜드에서 앞으로 어떤 게 관광이 핫 아이템이냐 그러면 1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선앤비치, 해변 관광, 스키스쿠버 해중, 크루즈, 자연자원 관광, 농촌 관광 이게 중요하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막 시흥시도 그렇고 만산시도 마찬가지일 거든. 그 도시에 대놓고 해양도시냐 관광도시냐고 물어보면 해양도시라고 쉽게 생각한 답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얘기하지만 해양관광도시냐 관광도시 이거 두고 뭐 이 목적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도시로 성장했던 것이 쇠퇴하면서 항만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우리는 해양관광도시야.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가우디도 있고 역사 유통자원이 많지만 바르셀로나 역시 해양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적 지향을 갖고서 이제 얘기해 보니까 세계 관광 시장에서도 앞으로는 바다가 중요하니까 바다가 50%야라고 얘기하지만 이 경기만권 지역들을 만나보면 해양관광은 이제 수상과에서 담당을 하죠. 관광은 관광에 담당을 하는데 그렇게 관광에 대한 해양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계 트렌드나 기조에서는 해양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으로 대부분 다 관광을 인용을 하고 관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 요인처럼 관광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얘기도 있고 최근의 이슈는 바다에서 오는 환경 문제를 환경과 교육을 관광하고 연결시켜서 주민에게 좀 인수시키자 그런 정책 쪽에서 이렇게 관광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푹 망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전체도 뭐 본다이 비치나 해변이나 전부 다 크루즈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크게 붕괴됐는데요. 어느 정도 붕괴된 거냐면 사실 2020년까지는 4억 몇몇 명 될 것 같았는데 7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감소된 거냐 하면 이 수준은 1990년대 수준이에요. 지금 전체 관광 시장이. 우리 10%만 하락해도 되게 하락했다고 하는데 관광시장 자체가 마이너스 75%가 됐고요. 사실은 지난해 예측하기로는 백신 치료제가 나오면 회복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변이가 나오다 보니까 24년은 넘어야 관광시장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관광시장 자체가 크게 붕괴될 거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광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관광은 유리공이면서 고무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의미냐면 유리공은 바닥에 터지면 확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면 팍 깨져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바로 반등이 되게 쉽다는 얘기인데 우리 혹시 발리나 이런 데서 폭탄 테러가 나거나 파리에서 폭탄 테러가 나면 관광객이 없을 것 같지만 2달만 지나면 바로 회복이 되는 게 사람들의 내재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어딘가 밖에 나가서 즐기려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특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최근에 말씀드린 트래블 버블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백신 맞은 길 관광을 해보자. 그래서 사이판 얼마 전에 판매했는데
부킹이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휴양 중심의 관광 문화가 육성되면서 관광이 늘어지기. 예전에는 여러 군데를 보는 관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머물면서 하는 관광. 그 트렌드에 반영해서 어차피 사이판이 휴양지다 보니까 그런 특성에서 지역 간 관광 시장이 다시 재편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재편의 첫 번째 기준은 자연자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픈된 지역, 세 번째는 밀집이 덜한 지역. 그래서 해양 관광을 약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요인 중에 하나도 이 세 가지입니다. 바다에 대한 개방성과 약간 밀집되지 않은 지역성, 그다음에 자연자원을 선호하는. 그래서 바닷가 지역의 캠핑 문화가 갑자기 끈 것도 사실은 이 코로나19 영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